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최민입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다양한 저축 상품에 관한 소개와 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과 실천, 그 첫 번째 주제로 예금과 적금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금 적금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 오셨다고요? 월급 아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요. 이걸 어느 금융 상품에 넣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서요. 저축 상품 가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죠? 네, 매달 얼마씩 저축 목표를 세워서 월급이 나오면 미리 빼놓고 나머지로 생활비로 열심히 모아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좋은 금융 정보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대돼요.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라고요? 더 아끼고 분발해야겠는데요. 혹시 그동안 모으신 돈은 어느 통장에 두셨어요? 그게 월급이 들어오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계속 뒀어요. 금리가 크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올 월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까지 했던 자유입출금 통장에 두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금리는 어느 쪽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정기 예금보다 정기 적금이 금리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잘 알아보시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어떤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네, 먹던 굴리기 정기 예금이요. 정기 예금만요? 그리고 또 정기 적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유입출금 통장에 계속 모으는 것보다는 매달 얼마씩 따바따바 정기 적금 부는 게 금리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매월 적립하기로 한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어쩌죠? 그 점이 우려된다면 정기 적금 말고 자유 적립식 적금도 있습니다. 아, 정기 적금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거라면 자유 적립식 적금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자유롭게 적립하는 거죠? 부담이 덜해서 중도 해지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내 상황에 맞는 적금이 무엇인지 꼼꼼히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 가지 더. 또 있어요? 만약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 저금 담보 대출이라. 와, 좋은 게 엄청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럼 상품 가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근데요. 아니, 은행마다 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은행별 금리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 할까요? 같은 저축 상품 중에서도 제일 금리를 높게 주는 은행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다면 저와 잠깐 같이 가셔야겠네요.
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이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각 상품의 금리를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은행의 저축 상품들 금리를 일일이 비교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 금리 비교. 함께 보시죠. 우와, 여긴 뭐예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입니다. 파인? 파인의 금융정보 한눈에 코너에 들어가면 은행마다 다른 금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금리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죠. 와,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진짜 유용하네요. 추가로 이자를 더 주는 특별 판매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별도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말이 나왔으니 금융상품 이자에 대한 꿀팁을 더 드리죠. 대부분의 저축 상품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만기에 받는 이자가 다소 적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이런 세금이 붙지 않거나 적게 붙게 되는 저축 상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관한 꿀팁 보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행히도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 있습니다. 있어요? 뭐예요? 이번에는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이런 금융회사들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 및 세금 우대 저축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있죠. 바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입니다. ISA? ISA의 장단점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적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을 위한 정보 함께 하실까요? 한국 친구가 얼마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집들이했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와 아내, 우리 아들 이렇게 셋이고 조그만 아파트라도 월세 걱정 없이 분양받아서 살 방법이 없나요? 한국에서 오래 살 거라서 제 집 마련 절실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첫걸음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거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맞아요. 그 친구도 그거 가입했대요. 근데 외국인도 가입이 돼요? 물론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와, 희망이 생기네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수령원 기준 무주택자로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 자격 1순위가 됐네요. 1순위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격을 갖춘다는 게 중요하죠.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당장 가입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선생님처럼 외국인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다문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제도가 있을까요? 은행에 돈을 예치해 뒀는데 은행이 파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돈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되십니까? 한국에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은행이 파산해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들었겠다. 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싶네요. 파이팅!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죠.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면 예약금도 내야 하고 중도금, 잔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은행에 돈 모으고 있는데 혹시라도 은행이 잘못되면 어쩌죠? 예금 상품이면 무조건 안전한 건지 걱정이 됐네요.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하나의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죠. 한 은행에 여러 예금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 보호 제도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금융상품 가입할 때 직원분에게 문의하시면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적금 가입하기, 금리 비교,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예금자 보호 제도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